저 제주도 다녀올게요. 일주일치 카레 끓여놨어요. 뭐 제주도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르의 인생극장입니다. 살면서 무언가에 혹은 누군가에 푹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갱년기의 우울함을 젊은 트로트 가수 덕질로 극복해낸 50대 아내와 그 모습을 보며 옹졸하고도 애틋한 질투를 시작한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느 날 훌쩍 떠나버린 아내, 그리고 텅 빈 집안에 덩그러니 남겨진 카레솥. 이 부부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년 부부의 유쾌하고도 찡한 현실 공감 스토리 확인해 보시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비쳐드는 평화로운 거실. 하지만 이 집의 거실은 조금 특별합니다. 평범했던 베이지색 소파 위에는 눈이 시리도록 쨍한 민트색 쿠션들이 각 잡혀 놓여 있고, 한쪽 벽면에는 반짝이는 무대 의상을 입고 환하게 눈웃음을 짓는 20대 청년의 대형 포스터가 걸려 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올해 52살의 미영이 무릎을 꿇고 경건한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고정된 곳은 다름 아닌 대형 텔레비전 화면입니다. 화면 속에서는 요즘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트로트 가수 정우주가 아침 방송에 나와 상큼하게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미영은 마치 신전에서 기도를 올리는 소녀처럼 두 손을 모은 채 화면 속 우주의 미소에 맞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이고, 우리 우주님. 어쩜 저렇게 아침부터 얼굴에서 빛이 날까? 밥은 든든하게 먹고 다니는지 몰라. 미영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갱년기 우울증으로 무기력했던 몇 달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녀의 세상은 지금 싱그러운 민트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출근 준비를 마친 55살의 상철이 거실로 나옵니다. 무릎이 살짝 나온 헐렁한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에 셔츠를 대충 우겨 넣고 넥타이는 삐딱하게 메어져 있습니다. 상철은 습관처럼 주방을 향해 코를 킁킁거립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기대했지만 집안을 채우는 건 오직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트로트 가락뿐입니다. 식탁 위에는 밥상 대신 스마트폰 3대와 태블릿 PC 1대가 나란히 펼쳐져 있습니다. 미영은 화면 속 우주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손가락으로는 현란하게 여러 대의 기기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음원 순위를 올리기 위한 스밍 작업 중입니다. 상철이 헛기침을 하며 미영의 곁으로 다가갑니다. 나 출근하는데. 오늘 아침은 뭐야? 국 없어? 상철의 퉁명스러운 물음에도 미영은 시선조차 주지 않습니다. 식탁에 식빵이랑 잼 꺼내놨어. 대충 먹고 가요. 나 지금 우리 우주님 신곡 스밍 돌리느라 바빠 죽겠으니까. 아, 당신 공기계 남는 거 있지? 그것 좀 찾아봐. 상철은 어이가 없다는 듯 입술을 삐죽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아침밥 한 번 거른 적 없던 아내였습니다. 텔레비전 속 뽀얀 얼굴의 청년을 노려보던 상철이 신경질적으로 식빵 봉지를 뜯습니다. 퍽퍽한 식빵을 씹어 삼키는 상철의 목구멍으로 묘한 소외감이 함께 넘어갑니다. 점심시간 텅 빈 탕비실. 상철은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며 동료 최 부장에게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황당함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아니, 요즘 집사람이 늦바람이 나도 단단히 났어. 무슨 아들뻘 되는 논팽이. 아니, 그 트로트 부르는 애 있잖아. 걔한테 푹 빠져가지고 집 구석이 온통 파란색이야. 밥도 안 차려주고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다니까. 최 부장이 껄껄 웃으며 맞장구를 칩니다. 갱년기 우울증보단 덕질이 낫지 않냐는 위로 섞인 농담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상철은 씁쓸하게 웃어넘기면서도 무심코 탕비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거울 속에는 숱이 적어져 이마가 훤히 드러나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파인 55의 중년 남자가 서 있습니다. 배는 볼록하게 나오고 어깨는 굽어 있습니다. 상철은 아침에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생기 넘치던 정우주의 얼굴과 늙어가는 자신의 얼굴을 남몰래 비교해 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찌질하고 옹졸한 패배감이 고개를 듭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상철. 웬일로 집안의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달달한 불고기 냄새가 진동합니다. 아침의 서운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상철의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오랜만에 아내가 자신을 위해 진수성찬을 준비한다고 생각한 상철이 콧노래를 부르며 주방으로 향합니다. 주방 식탁 위에는 어른 주먹만한 전복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최고급 한우가 먹음직스럽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미영은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힌 채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요리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상철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전복 하나를 집어 먹으려 손을 뻗는 순간 아, 손대지 마. 미영이 기겁하며 상철의 손등을 찰싹 때립니다. 놀란 상철이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왜? 이거 오늘 우리 저녁 아니야? 전복이 아주 실한데. 미영은 정성스럽게 구운 전복을 화려한 민트색 리본이 달린 3단 고급 도시락통에 조심스럽게 담으며 대답합니다. 당신 게 어딨어? 이거 우리 우주님 내일 음악방송 들어가실 때 팬클럽에서 서포트 들어가는 조공 도시락이야. 모양 망가지면 안 되니까 저리 비켜요. 당신 밥은 저기 냄비에 김치찌개 데워 먹어. 상철에 뻗었던 손이 민망하게 허공을 맴돕니다. 아내의 온갖 정성이 들어간 전복과 며칠째 끓이고 끓여 짜디짠 김치찌개. 상철은 끓어오르는 질투심을 애써 억누르며 신경질적으로 가스레인지 불을 켭니다. 나른한 주말 오후. 현관문 앞에 커다란 택배 상자 3개가 탑처럼 쌓여 있습니다.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유명 건강식품 브랜드의 홈쇼핑 방송이 한창이고 쇼호스트 옆에는 정우주가 환하게 웃으며 홍삼 진액을 마시고 있습니다. 미영은 상자를 뜯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홍삼 세트 10박스. 상철이 소파에 누워 있다가 그 엄청난 양을 보고 기겁하며 벌떡 일어납니다. 아니, 당신 미쳤어. 이 비싼 홍삼을 10박스나 사서 뭐하게. 우리가 홍삼으로 목욕할 일 있어? 미영이 홍삼 상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상자 바닥에 깔려있던 작은 종이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그 안에는 정우주의 미공개 포토카드 5장이 들어있습니다. 미영의 얼굴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희가 번집니다. 어휴, 당신은 몰라도 돼. 이번 방송에서만 주는 한정판 포토카드가 세트 맞추려면 10박스는 사야 한다고. 내 돈 주고 내가 내 새끼기 살려주겠다는데. 웬 참견이야. 내 새끼? 당신이 언제부터 저 다 큰 논팽이 엄마였어? 아주 살림을 거덜내라 거덜내. 상철의 언성이 높아지지만 미영은 이미 포토카드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거실에 덩그러니 남겨진 상철과 산더미 같은 홍삼 박스들. 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극적입니다. 며칠 뒤 저녁. 퇴근길 상철의 발걸음이 유독 무겁습니다. 요 며칠 아내와의 냉전으로 집안 분위기가 영 싸늘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열자 짙은 카레 냄새가 훅 풍겨옵니다. 주방으로 향한 상철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가스레인지 위 마치 군부대 취사장에서나 볼 법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은빛 들통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샛노란 카레가 마치 화산 분화구에 용암처럼 꿀럭꿀럭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상철이 입을 떡 벌린 채 들통과 미영을 번갈아 봅니다. 이게 다 뭐야? 우리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해? 미영이 국자로 솥바닥을 힘차게 저으며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잔치는 무슨 나 내일 모레 제주도 가.
우리 우주님 전국 투어 콘서트 제주도부터 시작하거든. 티켓팅 성공해서 팬클럽 동생들과 일주일 일정으로 다녀오기로 했어. 당신 밥 굶을까봐 일주일치 넉넉하게 끓여놨어. 매일 조금씩 덜어서 데워 먹어. 상철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제주도? 일주일? 그것도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보러? 상철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오르지만 미영은 콧노래를 부르며 짐을 쌀 생각에 푹 빠져 있습니다. 상철은 거대한 칼의 솥 앞에서 할 말을 잃고 맙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는 24인치짜리 커다란 짐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미영은 머리에 한껏 볼륨을 넣고 화사한 화장에 팬클럽 상징인 민트색 스카프를 예쁘게 둘렀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시를 가다듬는 그녀의 얼굴에는 10년 전 가족여행 때도 보지 못했던 소녀같이 들뜨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상철은 잠옷 차림으로 팔짱을 낀 채 현관 벽에 삐딱하게 기대어 섰습니다. 입술은 대빨이나 나와 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칼에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꼭 데워 먹고 나간다. 어유 아주 시집가는 새색시가 따로 없네. 제주도 바람 쌩쌩 분다는데 날아가지나 마쇼. 상철의 비아냥거림에도 미영은 끄떡없습니다. 오히려 상철의 어깨를 툭 치며 윙크까지 날리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문을 나섭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자 상철은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집니다. 미영이 떠난 자리에 남은 향수 냄새가 상철의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헤집어 놓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둑한 주방 식탁 위에는 홀로 앉은 상철이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며칠째 데우고 또 데워 이제는 수분이 다 날아가 짙은 갈색의 진흙처럼 변해버린 뻑뻑한 카레가 놓여 있습니다. 힘없는 숟가락질로 카레를 떠서 입에 넣습니다. 감자와 당근은 뭉개져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습니다. 목이 메어 물을 들이켜는 상철. 텅 빈 집안의 적막감이 유독 차갑게 피부에 닿습니다. 그때 거실 텔레비전에서 요란한 함성과 함께 정우주의 제주도 콘서트 현장을 담은 연예 정보 프로그램이 흘러나옵니다. 화면 속 우주는 땀을 흘리며 열창하고 있고 그 아래로 열광하는 팬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상철은 그 무리 속에 있을 아내를 상상해 봅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딱딱해진 카레를 씹던 상철이 결국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허공을 향해 소리칩니다. 씨 내가 카레라이스냐? 우주라이스냐? 지는 흑돼지에 회 썰어 먹으면서 나쁜 여편네. 서러움, 외로움, 그리고 젊고 반짝이는 무언가에 아내를 빼앗겼다는 강렬한 분노와 소외감이 상철의 쉰 목소리를 타고 거실을 맴돕니다. 상철의 유치하고도 짠한 질투심이 극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제주도 원정 콘서트를 마치고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한겨울 무처럼 얼어붙어 있습니다. 카레라이스에 원한이 사무친 상철이 사사건건 미영을 향해 뾰족한 가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귤바람 맞고 오더니 아주 회춘하셨네. 밥상의 반찬이 영 부실하다 등 상철의 유치한 비아냥에 시달리던 미영은 결국 도망치듯 집을 나와 아파트 산책로 벤치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해질녘의 붉은 노을이 미영의 어깨 위로 쓸쓸하게 내려앉습니다. 미영은 귀에 무선 이어폰을 꽂은 채 정우주의 잔잔한 발라드 곡을 듣고 있습니다. 화면 속 환하게 웃는 우주의 얼굴을 쓰다듬는 미영의 눈빛이 스리슬쩍 탁해집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 찾아왔던 지독한 우울감.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 한마디 섞지 않고 베란다 창밖만 내다보던 그 끔찍했던 시간들을 잊게 해준 유일한 빛이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미영은 자신을 그저 철없는 아줌마로 취급하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드디어 내일은 정우주의 서울 단독 콘서트 날입니다. 자정이 넘은 고요한 거실. 탁자 위에는 VIP석 콘서트 티켓과 제주도에서 사온 한정판 민트색 응원봉이 마치 성물처럼 고이 놓여 있습니다.
미영은 내일 입을 옷까지 완벽하게 세팅해두고 안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자다 깬 상철이 목을 축이려 거실로 나옵니다. 물컵을 들고 돌아서던 상철의 시선에 탁자 위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응원봉이 들어옵니다. 투명한 구슬 안에 별 모양이 박혀있는 요란하고 화려한 플라스틱 막대기. 상철은 이깟 막대기 하나와 젊은 논팽이에게 아내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다시금 속이 뒤틀립니다. 도대체 이게 뭐라고 그 난리를 쳐? 상철이 툴툴거리며 응원봉을 집어듭니다. 마치 검객이라도 되냥 허공에 대고 휙휙 휘둘러보던 그 순간. 손에 땀이 차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소나기에 힘이 풀렸던 걸까요? 상철의 손을 벗어난 응원봉이 포물선을 그리며 허공을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내 대리석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빠직. 투명한 플라스틱 구가 쩍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안에 들어있던 별 모양의 장식들이 산산조각 나서 바닥으로 흩어집니다. 상철은 숨을 헉 들이켜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아침이 밝자마자 거실을 찢어놓을 듯한 미영의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상철이 놀란 척 안방에서 튀어나옵니다. 미영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갈라지고 깨진 응원봉 파편들을 떨리는 두 손으로 모아 쥐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굵은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상철이 식은땀을 흘리며 시선을 피합니다. 그거 내가 밤에 물 마시러 나왔다가 발에 살짝 채여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뭐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 가지고 그렇게 유난을 떨어? 하나 다시 사면 되지. 상철의 어설픈 변명과 퉁명스러운 태도가 결국 미영의 뇌관을 건드리고 맙니다. 미영이 파편을 쥔 채 벌떡 일어납니다. 다시 사? 이게 돈 준다고 막 살 수 있는 건 줄 알아? 당신은 내가 그렇게 꼴 보기가 싫어. 내가 집에 박혀서 우울증약 먹고 매일 울 때 당신 나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적 있어? 숨통 좀 트고 이제야 사람답게 좀 살아보겠다는데 당신은 내가 웃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 미영의 목소리가 짐승의 울음처럼 갈라집니다. 그동안 남편을 챙기느라 지쳤던 세월, 빈둥지 증후군으로 겪었던 지독한 고독. 이 모든 서름이 깨진 응원봉을 기폭제 삼아 화산처럼 터져 나옵니다. 나 콘서트 안 가. 아니 못 가. 당신 속 편하게 이 집구석에서 콱 썩어 문드러져 줄 테니까 맘대로 해. 미영은 거실 바닥에 콘서트 티켓을 팽개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문이 거칠게 닫히고 잠기는 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집니다. 닫힌 문 너머로 짐승처럼 헐떡이는 미영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상철은 바닥에 흩어진 응원봉 파편과 구겨진 티켓을 멍하니 내려다봅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눈앞이 아득해집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내가 어떤 지옥을 견뎌왔는지 그제야 어렴풋이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상철은 결국 연차를 내고 출근을 포기했습니다. 고요한 거실, 상철은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습니다. 깨진 별 장식을 줍기 위해 소파 밑으로 손을 뻗던 상철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립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수첩입니다. 수첩을 꺼내 펼쳐본 상철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미영이 우울증을 앓던 시절 썼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났다. 집이 너무 넓고 춥다. 남편은 오늘도 늦는다. 나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 숨이 안 쉬어진다. 오늘도 약을 늘렸다. 아무도 내가 아픈 걸 모른다.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수첩을 넘길수록 상철의 커다란 손이 덜덜 떨립니다. 아내가 깊고 어두운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자신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등을 돌리고 코를 골며 잤습니다. 상철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수첩의 글씨를 번지게 만듭니다.
아내를 다시 숨쉬게 한 건 자신이 아니라 저 텔레비전 속의 가수였습니다. 상철은 가슴을 치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냅니다. 오후 2시 상철이 헝클어진 머리에 점퍼를 꿰어 입고 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깨진 응원봉 조각들이 담긴 비닐봉지가 단단히 쥐어져 있습니다. 이마에는 구슬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동네 전파상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간 상철이 숨을 헐떡이며 비닐봉지를 들이밉니다. 사장님, 이거 좀 붙여주세요. 안에 불 들어오는 선이 끊어졌는데 납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제발요. 전파상 주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상철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형 문구점과 철물점을 돌며 투명 접착제, 글루건, 심지어 민트색 절연 테이프까지 닥치는 대로 사들입니다. 아내의 부서진 마음을 어떻게든 이어붙이고 싶다는 절박함 하나로 중년의 남자는 땀범벅이 된 채 온 동네를 뛰어다닙니다. 초저녁 붉은 노을이 내리는 주차장. 눈이 퉁퉁 부은 미영이 상철의 손에 반강제로 이끌려 나와 조수석에 주저앉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화려했던 민트색 카디건 대신 칙칙한 회색 후드티 차림입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자는 거야? 나 다 귀찮아, 내리게 해줘. 미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지만 상철은 대답 없이 묵묵히 안전벨트를 채워주고 운전석에 오릅니다. 상철의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본드 자국이 하얗게 말라붙어 있고 여기저기 긁힌 상처가 가득합니다. 상철이 조심스럽게 차를 출발시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 속에서 미영은 남편의 거칠어진 손등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차량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정우주의 콘서트장 앞이었습니다. 오색 찬란한 네온 사인과 민트색 옷을 입은 팬들의 물결. 미영의 두 눈이 토끼처럼 커집니다. 상철이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서 검은색 종이 가방을 조심스럽게 꺼내 미영의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시간 다 됐다. 얼른 들어가. 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 가방을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어젯밤 산산조각이 났던 그 응원봉이 들어있습니다. 금이 간 플라스틱 구는 투명한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고 떨어져 나갔던 별 장식들은 글루건으로 어설프게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볼품없이 투박한 흉터투성이의 응원봉. 하지만 손잡이의 버튼을 누르자 끊어졌던 선을 납땜으로 이은 덕분에 기적처럼 민트색 불빛이 영롱하게 켜집니다. 미안하다. 내가 참 모자랐어. 그동안 혼자 울게 해서 미안하고 그거 부숴서 미안하다. 나 미운 건 나중에 욕하고 오늘은 저기 가서 실컷 웃고 와. 상철의 목소리가 젖어 있습니다. 투박하게 수리된 응원봉과 남편의 상처투성 이 손을 번갈아 보던 미영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닙니다. 미영은 엉망이 된 응원봉을 품에 꼭 안고 상철을 향해 눈물 섞인 환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며칠 뒤 부부의 거실. 여전히 대형 텔레비전 속에서는 정우주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경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미영의 옆자리, 헐렁한 트레이닝복을 입은 상철이 앉아 있습니다. 상철의 가슴팍에는 조그만 민트색 별 모양 배지가 어색하게 달려 있습니다. 자, 지금이야. 여기서 우주, 정우주 하고 외치는 거야. 해봐. 우주, 정우주. 아휴, 쑥스럽게 진짜. 상철이 투명 테이프가 칭칭 감긴 흉터투성이 응원봉을 어설프게 흔들며 구호를 따라 외칩니다. 미영은 남편의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배를 잡고 깔깔대며 웃습니다. 미영이 포크로 예쁘게 깎은 사과 한 조각을 콕 찍어 상철의 입에 쏙 넣어줍니다. 사과를 오물거리는 상철의 얼굴에도 어느새 기분 좋은 웃음이 번집니다. 서툴고 투박하지만 서로의 빈자리를 조금씩 이해하고 채워가는 부부. 거실은 이제 텔레비전 속 젊은 가수의 빛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뿜어내는 따뜻하고 유쾌한 온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을 살게 해준 아이돌을 향한 아내의 사랑,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외로움을 마침내 깨달은 남편. 투명 테이프로 어설프게 이어 붙인 응원봉처럼 우리네 부부의 삶도 때로는 깨지고 갈라지지만 결국엔 서로의 투박한 손길로 꿰매어지며 다시 빛을 내는 게 아닐까요? 옆에서 함께 응원봉을 흔들어주는 든든한 평생의 덕질 메이트를 얻은 미영님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